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2주 만에 신규 확진자 수는 1,3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지역 발생 비중이 다시 70%대로 올라서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7일 이후에 2주 만에 1,300명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검사 건수가 또 감소되는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에 당연히 확산세가 꺾였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백순영 교수께 먼저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보통 주말 효과가 화요일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17일 이 화요일도 1,373명 화요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 주 24일은 1,509명이나 늘어났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감소 추세는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감소 추세로 갔다고 볼 수가 없고요.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을 보면 1,688명이거든요. 아직도.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소세는 있지만 아직도 정체기이다.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것은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이하로 떨어졌지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1.02던 것이 0.99였기 때문에 1이라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 감소 추세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나쁜 것으로는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 수가 33%를 넘고 있다는 것과 예. 수도권이 이미 오늘 70%를 넘어간 수도권에서 확산, 비수도권에 있어서는 약간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죠. 지표로만 보면 아직 감소 추세를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결국은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갈 때 500명 이상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1,300명에다 500명 더하면은 1,800명 수준이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더 감소될 것이냐, 혹은 2,000명까지 갈 것이냐가 이제 관건으로 보이는데 예. 이번 주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수목금토. 예. 결국 그 관건은 지금 18세부터 49세까지 예방 접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속도가 빠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추석 연휴를 얼마나 잘 지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환자 추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18세에서부터 49세가 활동력이 왕성하고 감염 이 확산이 빠른 계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감소세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연휴까지는 잘 지내야만 그 이후에 감소세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때문에 네. 이제 추석 방역 대책을 어떤 걸 발표하는가, 어떻게 발표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하나 짚어본다면 다음 달 6일 이후에는 이게 보통 저희가 2, 3주 간격으로 거리두기 해왔는데 한 달 간격으로 적용하겠다. 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달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적용되는 기간이 언제냐면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거든요. 2주를 하게 되면. 네. 네. 9월 6일부터 19일까지인데 이 2주를 하게 되면 추석 연휴 중간에 끊겨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는 9월 18일부터 2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게 되면 연속성이 문제가 있고 추석 연휴까지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고 그걸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아마 한 달 간격으로 해서 추석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보고 나서 다음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추석 연휴가 중간에 끼어 있는 이유, 두 번째 네. 이유는 추석이 끝난 이후에 얼마나 증상이 또는 확진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보고 그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번에 정해야 되는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달로 하는 거고요. 이게 아마 계속 한 달로 할지 아니면 이게 2주로 다시 돌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다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연휴 기간 특별 방역 대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야 돼서 한 달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정부가 4분기에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추가 접종을 받게 될지, 또 이전 그 접종 완료 시점과 간격은 어떻게 될지 교수님께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직은 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는 우선 접종 대상을 뭐 장기 이식 환자라든지 항암 치료 환자, 투석 환자 같이 이 면역 부전 환자들을 우선 접종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스터샷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분들이 먼저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가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면역 부전 환자들, 뭐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어찌됐든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먼저 맞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또는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요양하고 계신 분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고령자들이 있고 또 우리가 2월 달부터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6개월이 지나가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아마 10월부터는 순차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백신을 할 것이냐. 즉 고령층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번 맞은 분들은 3번째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하는 건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3번째는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얀센 백신의 경우는 한 번만 맞았기 때문에 이제 2번째도 얀센 백신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네네. 결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은 mRNA 백신이나 혹은 노바백스가 승인을 받는다면 노바백스가 사실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됐고 아마 올해 내로는 우리나라에 승인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또 mRNA 백신 받으신 분들은 3차 접종을 mRNA를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는 그 양을 얼마나 할 것인지 또 문제예요. 이거 굳이 100% 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예. 네. 부스터샷인 경우는 반만 해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들 어떤 사람들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다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은 그렇게 해서 11월 4분기에 부스터샷을 다 완료했다고 했을 때 그럼 내년쯤 되면 이제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사람들, 특히 뭐 지금 18세부터 49세까지 접종을 하고 있는데 파이자 접종이 2차 접종한 후에 6개월 후에 그럼 이런 분들이 다 맞아야 되느냐 하는 건 아직까지 의문스럽거든요. 뭐 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 같은 데에는 감염 확산이 뭐 거의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5개월 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2세 이상 다 맞아라 이런 상황인데 네. 우리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의문스럽고요. 예.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과연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것들은 여러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서 좀 더 최선의 방법 또 우리 물량 수급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가 이제 독감같이 매년 백신을 맞으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그런 질병으로 뭐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뭐 보시나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다른 감기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독감의 일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백신을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수록 백신을 많이 맞고 또 3차 부스터샷까지 맞아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항체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매년 이 항체의 영향력, 지금 백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럼 네. 결국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매년 코로나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맞는 또는 독감 백신 안에 그걸 집어넣는 이런 형태로 변형돼서 어쨌든 매년 아마 예방 주사처럼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백신 접종과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앞서서 브리핑이 좀 길어졌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